창원시의 내년도 NC다이노스 지원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원이 확정된 만큼 연고지 이전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핵심 축이 될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남은 과제를 인제대 부총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환경 오염도 유발한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남북권 산불방지센터가 내년 경남에 문을 엽니다. 사업비 17억 6천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는데 서부 경남 지역 폐교가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시의 내년도 NC다이노스 지원 예산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원이 확정된 만큼 연고지 이전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히 NC구단이 연고지 이전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이후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NC다이노스. 창원시는 구단이 요구한 시설 개선 등을 수용하고 앞으로 20년간 1,340여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으며 붙잡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NC 지원안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NC 관련 예산 20억여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승규 시의원은 시가 구단 지원을 결정한 만큼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NC 구단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이 또 확정되는 10일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NC가 이 시점에서 좀 이제 연구 이전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다 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예산안을 갖다가 전적으로 다 수용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조금의 변화, 신뢰가 조금 더 쌓이고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과제도 남았습니다. 창원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의 근거가 되는 프로스포츠 구단 지원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손태화 의장은 비용 축에서 누락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문 의원은 조례 미처리가 NC와의 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진흥 조례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NC 구단, 프로 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는. 그러다면서 NC 측에서 대단히 아쉬워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관련된 규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창원 지역에 있는 3개의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좀 더 상생 협력을 위해서 그 조례가 필요했던 거고요. 현재 NC 구단 측은 연고지 잔류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구단과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상생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구단 잔류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제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핵심 축이 될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조례가 김해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이 가동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재단이 가져올 변화와 의미를 인제대학교 손은일 부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글로컬 라이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은일 부총장입니다.
네, 이번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이 갖는 가장 큰 의미와 역할이 무엇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글로컬 사업에서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전국 최초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하나로 통합된 지산학 플랫폼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과 산업이 분리된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서 지역이 필요한 인력 공급이 미약하고 산학연구 미흡 등으로 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왔고 이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 산업이나 지역의 위기로 다시 이렇게 초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끊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산학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재단이 추진할 올시티 캠퍼스 모델은 기존 대학 중심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이 동방성장의 길로서 교육 혁신으로 지역 혁신을 찾는 것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대학의 담장을 없애고 담장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 올시티 캠퍼스로 확장된 것이 기존 대학 중심의 교육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해 교육이나 산업이나 생활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민과 학생 모두가 하나의 틀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올시티 캠퍼스의 다른 표현이 현장 캠퍼스라고 하면 쉬운데요. 현장 캠퍼스 기반의 실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의실을 넘어서 산업 현장이 곧 학습장이 되는 구조인데요. 학생들이 기업이나 기업과 함께 실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기업은 지역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필요한 역량을 함께 키워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단의 최종적인 성과와 목표는 무엇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재대학교 글로컬 사업은 교육 혁신을 통해서 산업 혁신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올시티 대전환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3대 목표가 경계를 허무는 교육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대전환 목표,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다는 산업 대전환 목표, 지역 시민과 청년과 함께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 대전환 목표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산학 혁신 플랫폼인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표와 추진 과제를 하나씩 달성해 가는 것이 향후의 큰 미션이고요.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손은일 부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행동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8,000여 건이 넘었고 정치인 비방 등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현수막 한 장당 약 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연 2장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안동의 대표 향토 음식인 찜닭과 하회마을 등 전통 문화를 재해석해 만든 디저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찜닭파이는 찜닭에 들어가는 모든 거의 재료가 다 들어가면서 찜닭 맛은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건 파이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수분감을 많이 날리고 파이에랑 잘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나와서 일단 처음엔 굉장히 놀랐고, 근데 식사빵이어서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단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맛으로 느껴져가지고 재밌으면서 맛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분들도 이런 공간을 활용해보고 이용해봄으로써 문화에 뒤처지지 않았다, 또 현실에 따라간다, 또 이런 데 와가지고 또 뭐 찜닭파이라든지 또 영양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맛보시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유쾌 하십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디저트를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안동 찜닭파이와 그리고 하의 양갱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항만 안내선 이그린호가 11일 부산항 북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그린호는 설령 28년에 기존 새누리호를 대체하는 안내선으로 기존보다 2배 커진 총 톤수 309톤, 길이 40m 규모로 최대 88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매연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 운항하며 승선 신청은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립남북권 산불방지센터가 경남에 들어섭니다. 경상남도는 경남과 전남, 전북, 남북권 3개 도에 산불 대응 협업을 위해 신설되는 산불방지센터의 사업비 17억 6천만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규모는 1개 센터에 5개 과로 인력 36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남북권 산불방지센터 건립을 위해 경남교육청 소관 폐교와 국유지 중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개소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주시 또는 함양군에 있는 폐교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